매일 화장실은 가는데 왜 이렇게 찝찝할까요? 실제로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변을 보는데도 속이 개운하지 않고 항상 뭔가 남아있는 느낌, 그 불쾌한 잔변감 때문에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스일 거예요.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찝찝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장내 환경이 무너졌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오래 두면 점점 배변 간격이 길어지고 배가 자주 아프고 가스가 차고 결국 만성변비나 대장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잔변감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반전 포인트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내가 왜 찝찝했는지 분명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잔변감을 내가 힘을 덜 줘서 그런가, 화장실 습관이 안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잔변감은 단순한 배변 습관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사실 장 안 환경이 무너졌다는 기능적인 경고 등에 가깝습니다. 장이라는 게요, 단순히 변을 밀어내는 관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장벽이 부드럽게 수축했다가 이완하면서 변을 한 번에 밀어내야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장 점막이 예민해지고 미세하게 붓거나 장 수축이 중간에서 끊기듯 흐트러지면 변은 나왔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바로 이 잔변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잠깐 자가진단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장내 환경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을 보고 나와도 덜 본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든다. 두 번째, 변색이 진해졌거나 방귀, 가스 냄새가 유독 심해졌다. 세 번째, 화장실 가기 전에 배가 자주 꼬이듯 아프다. 네 번째, 변이 며칠은 묽다가 또 며칠은 딱딱해지는 걸 반복한다.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태가 몇 주, 몇 달씩 반복된다면 그건 장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 점막은 점점 약해지고 미세염증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배변 반사가 더 둔해집니다. 그 결과 잔변감이 변비로 이어질 수 있고 나중에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만성 변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참아보자가 아니라 지금 2단계에서 장 환경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잔변감이 결국 심한 변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영상을 보시다가 내 장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정리한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 댓글 먼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상단에 상담 전용 번호로 상담 요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잔변감, 정확히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장내 환경의 불균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상태,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장이 안 좋으면 식이섬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장내 환경이 망가진 상태에서 식이섬유를 무심코 넣으면요, 그 식이섬유는 유익균이 아니라 이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 결과 장 안에서는 유해균이 득실득실 유해균 파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한 가스, 복통, 묽은 변, 잔변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건강해지려고 먹은 식이섬유가 되려 유해균을 키우는 사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진짜 핵심 반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잔변감이 이미 있다는 건 장 안에서 수축 운동이 비정상적이거나 미세한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태로 식이섬유를 넣으면 불쾌감은 더 심해지고 변비로도,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단지 장에만 머물지 않아요. 피부 트러블, 피로감, 면역력 저하까지 전신 증상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잔변감이네 하고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장내 불균형이 시작됐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이 망가진 장내 환경 도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물론 기본은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다 말 안 해도 아시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익균을 먼저 보충하는 것,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장 안에는 이미 유해균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무작정 식이섬유만 넣으면, 이전에 제가 설명드려서 이제 이해되시죠? 결국 유해균에게 밥만 더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장내 생태계를 좋은 균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볼게요. 잔디가 없는 땅에 물만 줘봤자 잡초만 자라납니다. 유익균 없이 식이섬유만 먹는 건 잔디 없이 물만 주는 꼴이에요. 특히나 지금처럼 장이 붓고 예민해지고 매일 찝찝한 배변이 반복되는 상태라면 그럴수록 더 섬세한 균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유익균 보충입니다. 그럼 유익균 보충은 무엇으로 하는 걸까요? 해답은 명확합니다.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 합니다. 식이섬유를 챙긴다고 비싼 과일, 채소들만 열심히 먹기 전에 먼저 장내 환경의 주인공인 좋은 균부터 다시 채워줘야 합니다. 무너진 장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대로 균형 잡힌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사로서 오랫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장 건강 상담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장내 불균형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꾸준히 복용하고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던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엘포비 플로라 프로 유산균입니다. 이 제품은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누누이 추천을 드리는 제품인데요. 위산에 강한 제품으로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 장내 불균형에 최적화된 균주 조합이면서 꾸준히 복용한 분들 대부분이 재구매하실 정도로 피드백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한 캡슐이면 되니까 복용이 편하고 냉장 보관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산균이 유지되니 보관이나 여행 중에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 파는 저렴한 유산균 하나 먹어야지, 이런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저렴한 제품으로는 유해균을 이길 만큼의 유익균을 넣어주지 못할 뿐더러 밸런스 있는 균주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돈만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지금 내 장 상태가 어떤지, 어떤 유익균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유산균을 선택해야 비로소 장내 생태계가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혹시 나중에 다른 유산균 제품을 구입하시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잔변감, 단순히 불편해서 생기는 증상 같지만 사실은 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변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장은 소화기관이면서 동시에 면역과 피부, 감정까지 연결된 핵심 기관입니다. 변을 매일 본다 해도 그게 찝찝하고 속이 개운하지 않다면 장내 환경은 이미 무너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균형 회복을 위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유산균을 통한 해결 방법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잔변감 외에도 만성 변비,
과민성 장, 잦은 가스 등 다른 장 문제가 있으시다면 상담 번호로 상담 요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정말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장 건강, 지금부터라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속 낭만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